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현직 방통위원장인 한상혁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를 거쳐 다시 임명이 되면 새로운 임기 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호성 전임 방통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년가량 앞두고 사퇴를 한 뒤 한상혁 후보자가 후임 위원장으로 임명돼 직책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달 말 잔여 임기 완료를 앞두고 새 위원장직에 다시 지명이 된 건데요. 따라서 이 후보자는 이미 한 차례 청문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20대 국회 때인데 지난해 일명 8.9 개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표 때 함께 방통위원장 지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야당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과 가짜뉴스 대책 등을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에서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었고 이른바 조국 블랙홀 정국 속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임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11개월 뒤인 오늘 다시 청문회를 치르게 됐는데요. 그 사이에 국회는 21대 국회로 바뀌었고 여야 간의 의석수 차이도 아시는 것처럼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청문회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될지,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될지도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한상혁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미디어의 공공성 또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빠르게 대처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를 합쳐 10억 1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요. 여기에는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군포 아파트 3억 원, 본인 명의의 토지 2건, 1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상혁 후보자 이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59살이고요. 언론시민운동을 해온 진보 성향 변호사 출신입니다. 80년대 고려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강제 징집과 투옥을 당했었고 회사를 다니다가 뒤늦게 199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늦깎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MBC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아서 이름을 알렸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언론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 인사청문회를 잠시 돌아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정국의 와중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었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진보적 언론단체인 민원연 공동대표 등을 지낸 이력을 들어 좌파 진영에서 선수로 뛰다가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몰아세운 바 있었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한 후보자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생운동을 했고 불의에 대항했다며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맞선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고 또 한상혁 후보자의 적격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잠시 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박봉원 위원장의 이제 언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수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기열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수석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한상혁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엄격하게 검증함으로써 그 직위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의 소통과 여론 형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방송 그리고 통신이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누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을 비롯해서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왔고 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전문성 등이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완수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셔서 오늘 회의가 생산적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질의와 답변을 주고받은 뒤에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밖에 한상혁 후보자의 경력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OBS 경인방송에서 생중계하고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7월 20일 후보자 한상혁. 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서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 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을 검증받는 이 자리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들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탐지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내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 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미디어 복지와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 광고 제작과 지역 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 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유해 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은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 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고 주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출 의원님. 네, 먼저 우선
의사 진행 발언 자료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KBS가 이 채널A 기자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중대한 오보를 하나 했습니다. 유시민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해 가지고 채널A 기자 구속된 그 기자 이동재 기자가 총선 앞두고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KBS 취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해가지고 이 검은 유착이라고 단정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궁식해졌다고 이런 식으로 정파적인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보라고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공개를 했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측이.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말이죠. 이 오보를 사과하면서도 이게 또 가짜 사과하고 찔끔 사과를 합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 그러고 이 본질적 내용의 오보입니다. 이 중대한 오보이고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것은 후보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KBS 그 현장 기자들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현장 기자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스크의 오더 기사랍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대한 사태인데 이게 지금 검은 유착이 과연 어느 것이 진짜 검은 유착인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 주무 상임위원으로서.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이 KBS 오보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방통위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담은 보고 자료를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자료가 더 있는데요. 지금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허위로 답변하는 것은 지금 고위공직자 후보로서는 심대한 흠기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어서 뭐 서툴러서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두 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이것은 고의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문회 전 서면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허위 사실이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제출한 적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후보자 측에서 답변을 이렇게 해왔어요. 허위 사실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는 걸 제가 밝혀드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은 국회 자출한 자료가 허위입니다. 하나는 제가 MBC 지역사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MBC 지역사의 광역화 관련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7월 17일에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측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MBC가 최근에 방문진에 지역사 생존 전략을 보고를 했고 그 16개 지역사를 10개로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에 이렇게 보고를까지 했는데 방통위는 없다라고 지금 허위 답변서를 낸 겁니다. 이것은 국회를 기만하고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이것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언론 노조가 MBC 본부가 조금 더 압축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네. 언론 노조 MBC 본부가 7월 15일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통위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과거부터 2007년 7월 현재 1회 이상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측 답변서가 어떻게 보내왔냐 하면은 신방통위 출범 2013년 3월 이후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숨긴 겁니다. 악의적인 거짓말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검증에서 탈락한 이후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야 되는데 올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이 제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위공무원단 3배수 추천과 관련해서 순위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3배수에 들어있는 후보가 과거에 인사검증에서 탈락됐는지 그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올해 방통위원장이 고공당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문서 사본, 그리고 고공단 승진 임용 후보자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인사혁신처의 회신 자료 사본, 이 두 가지 자료는 방통위가 법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의 사건 수임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방통위 측에 이런 답변을 해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하여서나 회신되지 않아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부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인사청문 때도 이걸 회피했다가 마지막에 수임 내역 공개하셨죠, 그죠? 작년에는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공개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전 중으로 그 수임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중강간과 강제추행 관련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이어서 2심까지 중강간 사건은 변호를 했고, 이것은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공무원 성추행 의혹이나 이런 고위공직자들 성비위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도 도덕적인 흠결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강간 사건 2건과 강제추행 사건 1건에 대한 판결문을 제출해 주실 걸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문회 시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유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것과 질의와를 명확하게 좀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박대출 의원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오늘 청문회를 마치려면 우리 모두 준비하는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배려할 의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박성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우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안 준 것도 있고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한상혁 후보자 취임 후에 방통위에 신설된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명, 위원회 설치 목적, 위원 명단, 이들 위원회 지출된 각종 예산, 주요 활동 사항을 좀 정리해서 이 1기 우리 7분 거의 끝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상혁 후보자의 지난 1년간 그 업무 추진비 세부 사용 내역, 대략은 받았습니다만은 각종 회의, 간담회 목적,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년 상반기 종편 심사 세부 평가 내용입니다. 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성적, 그리고 개별 위원들의 평가 내용 일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개별 위원들의 평가 내용, 종편 심사 평가 내용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김영식 의원님. 의사진행 반응이겠습니다. 의사진행. 네네. 자료 요청 건입니다. 채널A 진상조사 관련 4월 9일 방통위 회의 내용이 그 다음 날 바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바로 유출된 경위를 오후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통위 법무법인 자문 답변 내용과 정빈 자료 등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예, 정 의원님. 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비상장 주식을 갖고 계시는 거를 이제 파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이봉훈 전 미디어오너 상무님께 주식 양수도 계약을 2020년 올해 3월 20일에 체결하셨는데, 이 농협 계좌가 있는데 농협 계좌로 이 이봉훈 씨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통장 사본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1심 이상으로 정대화 전 여기 현 변호사님이시죠. 같이 로펌에 근무하셨던 이분께도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분한테도 그 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통장 내역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는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시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네 말씀하시죠. 허인하 의원님. 을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종편 재심사 심사위원회 이력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점이 현재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다 충분히 파악하셨죠? 예, 네. 했습니다. 예. 네, 또 혹시 다른 의원님? 네, 우상호 의원님. 우리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요구조차도 위원회 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는 조항은 위원회 의결로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제출을 안 했거나 아까 우리 박대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에 가깝다고 판단하셔서 다시 그것을 보강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일날 즉석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를 즉석에서 하시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하셔서 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네, 그 위원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위원회 의결을 지난번에 자료 제출 요구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의 협의에 위임하도록 했었죠. 지난번에 증인 채택은 위임이 불가하고요. 그 점을 양해하셔서 여야 간사 간의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제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합의가 돼서 기존에 자료 제출했던 사항이 오지 않았던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조승래 간사님.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자료 제출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니까 과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을 요청하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오늘 어쨌든 원만하게 청문회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의 순서가 다 배부가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혁 후보님 조금 전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본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철학에 보면 사람들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은 타인에 비춰진 나의 모습에 의해서 보통 결정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이력으로 평가받고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선택적 지각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문맥상 이해는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편향성입니다. 서면 질의의 답변 내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편 의무 송출 폐지나 종편을 조건부 허가 등 주요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는 평소 민원련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의무 송출 폐지와 하나는 종편. 의무 송출 폐지나 종편을 조건부 재허가 등을 주요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원이 주장한 내용과 내용과 부합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민원연의 입장과 상반되기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한 이후에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네. 인원연수에서는 승인 취소, 승인 거부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네네. 저희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종편 답변 재승인을 부드럽게 했고 됐습니다. 의무송출 폐지 문제는 그 종편과 지상파와의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네. 겁니다. 답변은 예 아니로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지어 종편 재허가 과정에서 본인이 계셨죠. 민원연 김은규 미디어 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종편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향 시민단체가 심사위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공정한 처사라고 봅니까? 예, 그 종편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요, 아니요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정한 인선이었습니다. 네,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인사는 채용 심사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가짜 뉴스에 빠르게 대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 2월 4일 종편 성행인을 앞둔 종편 4사 대표를 불러다가 제대로 대응하라고 압박하신 적이 있습니까?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똑바로 하라고 언론사 대표 불러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본인은 느끼기 나름이겠죠. 방송 평성권은 방송법에 의해 누구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장된 권리인데 이런 식의 압박이 저는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압박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방송 4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와 같은 아마 내용을 하셨다고 합니다만은 무언의 압박은 아마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1년간 생존들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인 공익성과 공정성이 심히 저는 우려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문성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비대면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셨다고 하셨는데 3월에 현장 점검한 게 전부입니다. 지난 6월 여당 단독으로 진행한 업무 보고 때 서버 300대 늘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기부랑 방통위가 노력했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무회의에서 관련 의견을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국무회의 관계없이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엠번방 사건에 적극 대응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뒷북 조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진다면 텔레그램 조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마련한 대책은 아니요, 지금 짧게 예노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가능합니다. 예. 네.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경우에 국내 대리인이 있습니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공개 대화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할 수 없는 걸로 부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효성이 없는 요식이 좀 불가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후보의 편향성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무능력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한상혁 위원장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강행되었죠.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우리 문재인 정부는 또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청문보고도 채택도 안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게 벌써 23명으로 지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구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남몰라 합니다. 이래놓고 공정을 강조하더니 내로남불도 역대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간이 짧은 가기로 지역성 구현은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가장 우리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예, 보여드리죠.
지금 우리 지역 방송에 아마 지금 정부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역 예산율 상승을 보면 3%밖에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고요. 지역방송사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우선 주질의에 7분씩 하기로 하고요. 원활하게 하여튼 그 다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그 나중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려면은 이 뒤에 이 기후의 방송 장비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사전에 보좌진들과 협의해서 우리 행정실하고 하면 다 이 위원님들이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시죠? 지금 7월 말까지 11개월입니다. 11개월이 좀 모자랍니다. 예, 12개월간 많이 노력하셨는데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도 기존의 방송통신 영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방송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문제였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두 번째 말씀하신 적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컨털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입장에서 지상파와 종편을 구분 못 하거든요, 사실. 이제는. 예. 그리고 지상파의 전송 방식은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지만은 지금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 지상파를 직접 수신자가 2.6%밖에 안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6%가 누구냐 하는 데이터를 달라니까 아직까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종도 그 정도 되면 지상파를 직접 수신한다는 2.6%가 누구냐. 그런 데이터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지상파 대열 방송을 갖다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엄청나게 그 역차비를 받고 있고 엄청난 비용 부담을 지는 지상파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희들도 중장기 과제 중장기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과제는 안 됩니다. 이제 1년간 해서 대충 다 파악하셨으면 3년 이내에 끝나겠다. 더군다나 3년 임기가 보장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네, 통신 영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통신 영역은 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 통신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서 그렇죠. 예. 여지껏 전기통신사법의 모든 법령 체계가 그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하고 또 이용자 간의 금지 행위라든지 규제를 하는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신 서비스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올라탄 것이 이제 포털 사업자라는 게 올라타가지고 포털 사업자라는 것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 거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네트워크 사업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 통신 사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 산업의 구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체제는 과거의 법령 체제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포탈에 대한 규제, 포탈에 대한 책무, 포탈의 공공성 확보 이런 것들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냐.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도 빨리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또 지난번에 글로벌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그 어떤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품질 보장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빨리빨리 취하셔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 다시 재임명이 되시면은 예. 3년 임기 내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로운 변화를 대충 수습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리드해가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도 방송정책에 관한 하는 사실 규제와 진흥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신정책 분야에서는 물론 뭐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역할과 그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개척해 나가기도 하고 규율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현재도 보면은 이런 걸 하려면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정부조직 개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직 논의가 개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직 개편 필요하시면은 전향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 조직에다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은 직계상향 임무하고 실제 하는 임무가 틀려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도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현재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원회에 지적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장을 규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1개가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이드라인이 국내 사업자한테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한테는 전혀 효력을 받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죠.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서 별 효과가 없는 것은 폐지시키면 폐지시키고 예. 효과를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법의로 만들 것은 법 제정 또는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중간 어물쩡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은 그 지상파 방송 문제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송 방식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단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미래지향적으로. UHF 같은 경우는 UHD 같은 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UHD 문제는 안 그래도 7월 말까지 그 대책을 미흡하나마 그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과의 약속이고 약속이 됐다 할지라도 시장 환경이 변하고 기술 환경이 변하면 바꿔야 됩니다. 망을 까는 것까지는 하고요. 그 위에다가 어떤 혁신 서비스를 얹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과 편성을 하시되 전송할 수 있는 망을 깔아봤자 아무도 그 망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과 편성을 하자. 전송을 하지 마라. 다 시도시켜라. 지금도 일반 시장 가방에서도 2.6%만 직접 수산인데 UHD를 한다고 해서 시장 활동을 통했습니다. 다시 추가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지금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임기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첫 연임 사례인 게 아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 있다, 그죠? 예, 뭐 과분한 직책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PPT 준비됐나요?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친문무죄, 반문유죄에 있어서 실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기가 막히죠? 이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이죠. 그죠? 권력이 장악한 이 사법부도 문제지만은 저렇게 되도록 방치한 거는 저는 언론이라고 그럽니다. 언론이 견제하지 못하면서 권력의 오만을 더욱더 심하게 만들었다. 저는 문재인 정권 3년이 방송 장악 3년이라고 저는 명합니다. 참 그 행태들은 목불인견이죠. 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중립성도 없습니다. 이 상식 실종의 방송 시대라고 얘기하셨죠. 참 몇몇 의용 방송들의 행태를 보면요, 나쁜 바이러스로 국민 정신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방송이라고 칭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뭐 검찰개혁 검찰과 언론의 반개혁 동맹 뭐 이렇게 운운합니다. 반개혁 동맹 전선. 이런 언론 간에 아예 실색할 지경입니다. 이 정권 실세 인사들은. 이 실세 인사들은 똥 묻은 말을 쏟아내고 진여 방송들 한술 더 떱니다. 히틀 시대와 다를 게 없죠. 이런 사상 초유의 편파 보도에도 만족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탐욕, 그 중심에 방통위가 있는 겁니다. 후보자가 있고요. 신발 던지는 민심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일찌감치 하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수처장 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사퇴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후보자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제 무거운 책임이지만 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방통위가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동아일보 기자 파견 금지시켰죠? 예.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예. 동아일보 기자를 채널A에 파견하지 못하도록 파견 금지시켰죠? 그 부분은 채널A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감지시켰죠? 예, 뭐 조건에 부과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무실 공간도 같은 층에 있는 동아일보 분리하라고 권고했죠. 그죠? 그 부분은 뭐 동아일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네. 보도매체 모두에 적용되는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실 인정했다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예. 이게 권고인데 권고는 이행 의무도 없는 건데 현장 확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사도 했고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사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통위는 지금 직원을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 지금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죠? 독립성을 이유로 채널A와 동아일보는 서로 파견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독립기관인 방통위는 청와대 파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죠?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채널A 민간방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권고도 아닙니다. 협박이고 불법적인 강요예요.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합니다. 변호사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습니다. 민간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민간 방송, 민영 방송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방통위 입장을 요구를 하니까 그거는 이 방송에 대해서 KBS, MBC에 대해서 주요 보직과 인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부 경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못한다고 해놓고 민간 방송에서는 했어요. 이런 이중잣 때 이거 반드시 법적 대가 치를 겁니다. YTN TV에서 참 진행자들 요새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놓고 참 2차 가해 말도 못하게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한테는요, 교통방송이 곧 교통방송이 아닙니다. 피해자한테는 고통방송이에요. 이 방송들이 정파적 편향이 도를 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해, 2차 가해를 하면서. 이런 막말 방송을 서슴지 않는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보자한테 요구하는 거는요, 교통방송에 대해서 법률 해석, 방송법 재해석 또 다시 하세요. 지난번에 엉터리 해석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재해석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난번 청문회와 국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재해석할 의향이 있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기존 입장과 변함없습니까? 예, 충분히 법률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이 박원순 시장 장례식은 서울특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6.25 전쟁 영웅 고 백선엽 대장 연결
장례식은 육군장으로 했죠. 서울도 아니고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을 했고.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뭐 제가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연결식 관련한 보도가 이렇습니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연결식 보도 다 했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연결식, 메인 뉴스 기준으로 연결식 보도도 이렇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요. 분향소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분향소는 시민들이 관리하면서 박원순 시장 분양 한 백선엽 장군의 분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줄을 지었고 우산을 받쳐 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는데 대한민국 공영방송들은 보도 하나 안 합니다. 국민 알 권리 침해하고 정파적 편들고 있는 겁니다. 정권 편향 편들고 있어요. 이러니 의용방송 소리 듣는 겁니다. 이리 의용방송을 만들고 있는 그 중심에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 친여 인사들이 참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힙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런 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쓸 수 있는 얘기지만 피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게 하시는데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라 그래야지 대통령 직무수행인, 방통위원장 보고 방통인 직무수행인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말장난 아닙니까? 성추행 사건을 인정 않겠다는 이런 심사가 달려있는 말장난이거든요. 이런 거 그만둬야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상혁 방송통신